하듯이 수업 진행할게요. 그렇게 해서 아까 기본적으로 태양 같은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뭉쳤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뭉쳐. 그럼 어느 순간에 뜨거워져. 그래서 그 리미트 온도가 뭐냐? 1000만 켈빈. 1000켈빈이 아닙니다. 1000만 켈빈이야. 겁나 뜨거운 온도란 얘기야. 그렇게 되면은 수소 원자 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소 원자 4개가 뭉쳐서 헬륨 원자를 하나 만들어요. 합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불러. 합쳐지는 반응이니까 융합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생기면 수소가 만들어졌어. 자, 참고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애들은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심부가 제일 뜨거워. 여기 1000만 켈빈. 그럼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생기면 1000만 켈빈보다 좀 더 뜨거워지겠지. 왜? 1000만 켈빈에서 쉽게 말하면 핵폭탄이 터지기 시작해. 그러면 1000만 켈빈보다 온도는 높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온도가 현재 우리 태양 기준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1500만 켈빈이야. 1000만 켈빈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커트라인 온도고, 지금 태양은 그거보다는 조금 뜨거워서 한 요 정도 수준의 온도야. 그럼 태양의 표면 온도는 얼마냐면 6000 켈빈 정도로. 온도 차이가 겁나 많이 나지. 그래서 태양 전체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생겨. 이게 뭐냐면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뭉쳐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야.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겠지. 그리고 누가 늘어나? 헬륨이 늘어나겠지. 수소가 헬륨으로 변신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론적으로 언젠가는 여기서 수소가 없어지고, 수소가 그래서 연료야, 연료. 시간 지나면 헬륨이 꽉 차 있겠지. 다시 얘기하자면 이 부분은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이제 얘가 헬륨 됐어. 그러면 연료가 다 닳았어. 그러면 폭발이 멈춰, 한시적으로. 폭발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지. 왜? 수소가 거의 다 닳았으니까. 그런데 중력은 얘들아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아. 중력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뭉쳐. 왜? 아까는 뭉치다가 마른 이유가 여전히 중력은 존재하지만 압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압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크기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폭발이 사라지면 압력이 사라졌잖아. 그럼 뭉칠 일만 또 남았지. 처음에 뭉쳤듯이. 그럼 또 뭉쳐. 그럼 뭉치면서 어떻게 되냐?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겠지. 근데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뭉치면서 어떻게 되냐? 온도가 또 올라가. 그래서 이번에는 헬륨이 또 핵융합 반응이 생겨. 그래서 이때의 온도가 뭐냐? 1억 켈빈이야. 아까 1000만 켈빈이었잖아. 1억 켈빈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헬륨이 이제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애들로 또 변신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 모든 원소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쉽게 말하면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과정이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등장했던 물질들은 수소, 헬륨밖에 없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주에 있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그동안에 배웠던 새로운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주기율표에 있던 물질들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된 거야. 처음에는 없었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이 헬륨 이후로 업그레이드 이제 이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탄소, 질소, 산소로 여기 중심부에 애들이 바뀌어.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야. 이 헬륨도 무슨 명륜진사갈비 무한리필이 아니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헬륨이 또 닳겠지, 언젠가는. 그럼 헬륨 없어지고 이런 애들로 바뀌겠지. 중심부에서, 그지?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멈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부는 겁나게 뜨거워졌어.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이 껍데기 부분은 수소가 있어 없어? 있지. 핵융합 반응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조금 짜투리 반응 같은 느낌으로 생겨.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부하고 부풀어 올라. 그걸 뭐라고 불러? 적색거성이라고 불러.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적색거성 그런 말이 거기 나와. 적색거성. 직역하면 뭐야? 빨간색 거자가 거인할 때 거자잖아. 그럼 적색거성 하면 빨간색 커다란 별 이런 뜻이야. 굳이 따지면. 그 태양이 지금 크기보다도 더 커져. 그래서 우리 태양이 저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면서 커지잖아. 그럼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면 거의 목성 궤도까지 올 것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어떻게 돼? 지구는 태양한테 먹힌다는 얘기야. 그게 언제냐? 약 50억 년 뒤에. 평균 태양 정도의 태양 수준의 별들의 수명을 100억 년 정도로 봐요. 응? 근데 지금 현재 태양의 나이가 49억 년이니까 반올림 조금 해서 한 50억 년 된 거야. 그러니까 태양은 자기 수명의 한 반 정도 사는 거야 지금.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게 대략 한 50억 년 됐다고 보면 돼. 응? 그래서 태양의 나이가 현재 49억 살 정도야. 그럼 앞으로 한 50억 살 정도는 저렇게 핵융합 반응을 해. 그래서 그게 끝나면 태양이 부하고 부풀어 올라. 그럼 나중에 어떠냐? 껍데기는 이제 우주로 퍼져나가. 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의 영향력이 약해질 거 아니냐. 중력이 쥐고 있다가 멀어지면 쥐고 있는 힘이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 껍데기는 흩뿌려져 우주로. 그럼 알맹이만 남지. 이제 이걸 흔히 핵, 영어로 코어라고 불러. 핵이 남았잖아. 근데 이제 폭발은 끝났어. 폭발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식을 일만 남았어. 근데 이거 식는 게 또 기본으로 몇백억 년 걸린대. 몇십억 년에서 몇백억 년. 왜? 이미 너무 뜨거워진 상태라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없어도 식는 데만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식는다 쳐. 그래서 언젠가 충분히 식으면 얘가 겁나 차가워지겠지. 얼음덩이처럼 차가워질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식은 상태. 그러면 우주의 온도랑 오피스텔일 거 아니냐. 나중에 식으면 우주는 아까 마이너스 270도라 그랬잖아. 그렇게 식은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백색 외성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겠지. 왜? 이제 빛을 못 내니까. 얘들아, 우리 지구도 태양빛 받아서 반사하니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지구에서 태양 사라지면 우주에서 지구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식은 게 백색에서. 자, 정리해보자. 태양 수준의 별,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수소가 헬륨 바뀌고, 그거 다 끝나면 헬륨이 탄소, 질소, 산소 수준까지 바뀌어. 그러면 이거를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중심부의 반응은 끝나고 표면에서 약간의 짜투리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별이 부풀어 올라. 그걸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 시간이 더 지나면은 껍데기 부분은 우주로 흩뿌려져서 다시 또 다른 어딘가에서 우주먼지가 되는 거야. 그러고서 알맹이만 남아. 핵 부분만 남아. 그 핵은 근데 핵융합 반응이 끝났으니 이제 식을 일만 남았어. 그렇게 식은 거를 백색 외성이라고 부른다. 이게 태양의 운명이야. 자, 태양 수준의 별의 운명을 얘기했습니다. 우주에서 얘들아, 태양 수준의 별은 평균보다 조금 밑에 있는 사이즈, 평균보다 조금 밑에 있는 수준의 온도야. 우리한테는 한두 끝도 없이 뜨겁고 커다란 태양이지만 사이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태양 수준은 사실은 평균보다 조금 밑에야. 우주에 있는 다양한 항성들하고 간접 비교를 해보면, 자, 그럼 태양보다 이제 한 질량이 10배 이상 큰, 그럼 태양보다 더 작으면 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아니, 태양보다 조금 적은 게 아니라 태양보다 많이 작으면. 그래서 태양보다 큰 10배 이상은 얘네들 어디까지는 똑같냐? 여기까지는 똑같아.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에서 이것까지 하는 거 똑같아. 그럼 이제 중심부가 이걸로 바뀌었어. 근데 얘들은 등치가 크잖아. 그러니까 또 압축되면서 또 뜨거워져.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서 변신을 한 번 또 해. 그래서 얘들이 또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이 또 생겨. 여거 만들어지는 것까지 똑같고 여기서 업그레이드해서 변신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래서 뭐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만들어져.
최대로. 그럼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끝나. 그러면은, 그럼 또 아까는 끝에 부풀어 올라.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 초거성이라고 불러. 적색 초거성이야, 이번엔 이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껍데기는 적색 초거성인데 중심부는 여전히 중력이 남아있잖아. 근데 아까 태양 수준의 애들은 중심이 이게 남아있지만, 이 총질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뭉치는 힘은 있지만, 뭉치다 끝나. 이 뭉치는 것도 죽을 때까지 뭉쳐지진 않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등치가 겁나게 크니까 질량도 커 이렇게 뭉치잖아. 뭉친다는 거 계속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막 뭉치다 어느 순간엔 빵 터져. 그걸 뭐라고 불러? 초신성 폭발. 노바소닉.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요. 그럼 초신성 폭발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되냐? 겁나게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주에 있는 철보다 더 무거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 은, 뭐 아니면 뭐 우라늄, 뭐 기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에 이제 원자번호 30번, 40번, 50번, 60번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다고. 참고로 철의 원자번호가 26번이란 말이야.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보통 초신성 폭발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도 똑같은 이제 핵이 남았지. 근데 얘가 질량이 너무 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꽉 뭉쳐져. 그래서 그렇게 중력이 무한대급으로 커진 상황이 뭐냐? 이게 블랙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랙홀이 초신성 폭발 후에 남은 핵이 뭉쳐서 블랙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 밀도가 엄청나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지. 그 다음에 블랙홀은 못 됐어. 근데 여전히 블랙홀의 버금갈 수준으로 질량이 겁나게 커. 그럼 뭐냐? 그게 중성자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성자별은 블랙홀은 비록 되진 않았지만 하여튼 중력은 겁나게 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랙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요 내용이 여러분들 45페이지 있는 내용이야. 아까 좀 전에 읽어봐서 대충 기억이 날 겁니다. 내용이 보다시피 어려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얘들아 요 45페이지 딱 이 한 페이지가 제일 어려워. 집에서 복습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요렇게까지 했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얘들아 46페이지 Q 요거는 지금 한번 풀어보자. 지금 배운 내용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옛날에 조금 틀렸던 거 이제 뭔 소리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지. 제일 어려운 건 다 했고요. 지금 이제 46페이지 풀고 있잖아. 혹시라도 다 푸는 사람은 오른쪽에 이제 47페이지. 아까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채점해보세요. 다 했지? 뭐 어디 풀어? 채점 빨리 해. 자, 마지막 4번만 나랑 같이 풀어보자. 4번. 자, 다음 보기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래. 응? 탄소, 헬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별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 다음에 규소,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 태양보다 큰 행성에서 만들어지고 태양 수준의 행성은 탄소, 산소 수준까지야. 자, 문제 1번 볼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애는 기억, 니은 밖에 없어. 그래서 얘들아 주기율표를 좀 외워야 돼. 참고로 규소 같은 경우는 SI, 실리콘 원자번호 14번이잖아. 이런 거 외워야 돼. 그래서 원자번호 못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탄소, 헬륨,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이잖아. 참고로 구리는 철보다 원자번호가 좀 뒤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구리의 원자번호까지 못 외우잖아. 그래서 그런 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저거 안 되면 어떻게 돼? 안 되면 앞에 주기율표 보고 풀면 돼. 앞에가 아니고 뒤에지, 뒤에 따지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는 모든 게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질문에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만이라 그랬으니까 우라늄하고 구리가 이제 철 이후에 원자번호가 큰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은 지구 땅속에 땅 파면 금은 조금씩 있잖아. 많지는 않아. 금은 지구 크기에 비하면 아주 코딱지만큼 들어있는 수준이야. 걔네들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주에서 어딘가에서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 애들이 먼지 타고 그러니까 우주의 흐름 타고 수소, 헬륨 섞여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거야. 그게 지구 땅속에 묻힌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구를 이루는 모든 원소는 얘들아 지구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없어. 다 우주에서 흘러 들어온 거야. 지구 땅덩어리 기준으로. 대기에서 광합성에서 산소 만들어지고 이건 좀 나중 문제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구 땅덩어리 기준으로. 자, 이제 큰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그 별들의 일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계를 볼게요. 자, 태양계가 있어. 아까 말한 우주 먼지들이 이 태양계에서 중력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아. 그 중에 제일 밀도가 큰 데에서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 그리고 태양 만들어지는 건 여기까지 했잖아. 그럼 태양을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시 태양과 원반이라고 불러요. 원반들은 그냥 여러 가지 짜질구레한 그러니까 먼지뿐 아니고 소행성, 먼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엄청나게 섞인 거야. 그럼 얘네들이 또 몇 억 년 동안 돌아요. 돌다 보면 어떻게 보냐면 지들끼리 또 부딪혀. 엄청나게 많이 부딪혀.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냐면 합쳐져. 쉽게 말하면 알갱이들이 겁나게 많다가 한 2억 년 동안
회전하면서 어떻게 되냐? 알갱이가 뭉쳐지면서 커지면서 개수는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미행성체라는 말이 나와. 미행성체는 요 미자가 작은 미세하다 할 때 미야. 그래서 미행성체 하면은 쉽게 말하면 조그만 소행성 덩어리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뭉쳐져서 지구 만들고 수성 만들고 금성 만들고 목성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뭉쳐져서 뭉쳐지고 부딪히려면 다 부딪힌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야. 태양계.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부딪혔겠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 내용이야. 자,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고 제일 먼저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걸 원시 태양이라고 불러. 그리고 원반이 됐어. 미행성체 가루들이 모여서 조그맣게 소행성 만들었어. 시간이 지나면 미행성체끼리 충돌을 해서 점점점 등치가 커져서 지금의 행성이 된 거야.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여기는 뭐 아까처럼 핵융합 반응 이런 거 없어. 그냥 뭉쳐져서 커졌어. 간단히 말해서 그런 얘기야. 내용 쉽지? 그래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은 역시 중학교 때 나온 얘기야.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크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아. 목성형 행성은 대부분 기체형 행성이야. 지구형 행성은 땅덩어리 있는 애들이고. 그래서 목성형 행성 기체덩어리 대신에 사이즈가 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 그거 중학교 때 나온 거야 이거는. 나 중학교 때 모르는 거 어떡하냐. 아 모르는 거 어떻게 지금 복습해야지 뭐.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분명히 중학교 2학년 3단원 태양계 어쩌고저쩌고 할 때 나온다고. 밀도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나온다고. 자 넥스트. 자 이제 지구 마지막으로 지구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원시 지구는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해.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만한 사이즈가 됐다고 치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행성체들이 한마디로 겁나게 많은 소행성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때려 박으니까 어떻게 되냐. 지구가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구가 부글부글 끓어서 지구가 지금의 땅덩어리 모양이 아니고 마그마의 바다. 고체인데 다 녹아있어. 그거를 지구 전체가 마그마라고 생각하면 돼. 야, 마그마가 별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땅덩어리, 돌덩어리가 뜨거워서 녹아있으면 그게 마그마야. 걔가 굳으면 암석되는 거고. 마그마 굳은 게 암석? 암석이 녹으면 마그마. 그런 관계야.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야. 겁나게 뜨거워. 왜? 미행성체들이 뭐 하루에 몇백 개씩 와서 때려 박으니까 지구가 얼마나 뜨겁겠냐. 온 지구가 불바다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미행성체 헤딩하는 개수가 줄어들지. 왜? 역시 이것도 무한리필이 아니잖아. 그럼 부딪히다 보면 합쳐지다 보면 떠돌아다니는 애들의 크기는 늘어나고 개수는 줄어들겠지. 그래서 지구가 식어서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핵 외핵 쪽으로는 주로 금속 물체들 철, 니켈 이런 애들이 안쪽으로 중력 때문에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흔히 멘틀이라고 부르는 땅덩어리에 떠오르는 게 산소, 규소 이런 애들이야. 지구 중심부 내핵, 외핵, 멘틀, 지표 이 정도는 뭐 중학교 때도 역시 이거 중학교 때 나온 거야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려면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애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 지금 시점에서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나 멘틀이 뭔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 진짜로. 그래서 식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인 철. 그래서 내핵, 외핵은 얘들아 대부분 철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지표면에서 우리가 캐내는 철광석은 지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철에 비하면 잽도 안 돼. 양이 겁나 작은 편이야. 그 내핵, 외핵이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려. 근데 지구가 완전히 식기 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비가 내리면 지구 땅바닥 겁나게 뜨거워. 어떻게 돼? 내리면 증발하고 이 과정을 처음에 반복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식어. 왜? 미행성체 충돌은 끝났으니까. 그럼 땅덩어리가 이제 슬슬 굳어서 지금의 땅바닥이 된 거야.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비 내렸더니 고여. 증발을 안 하니까. 땅도 식었으니까. 그게 원시 바다. 그럼 원시 바다는 처음에 맹물이었겠지. 빗물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표면에 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분들 NaCl,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들이 이제 또 몇 억 년 동안 섞인 거야.
그래서 지금의 짠 바다가 된 거야. 끝! 할 거 다 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읽어봐야 돼. 여기는.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 아 이럴 수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또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오늘의 과제. 오늘의 과제는 그럼 아까도 섹션이 2개잖아. 앞부분에도 섹션 하나 있었고, 이거 풀어보라고. 그럼 다음 주에 오면은 이거 풀어줘서 하면 되고, 요거 여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내가 이따 별도로 얘기할게. 하여튼 다음 주에 오면 이거 풀어주고 이제 주기율 지난주에 배웠던 거 뒤에 진도 연결해서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고 오늘 배운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고 니네가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니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란 말이야. 냉정히 말해서. 그래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여기 숙제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